90% 이상의 협회 공개를 가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할 때 좀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옛날에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몇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자, 그래서 다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위험하니까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가구 주택 아예 매물 접수를 안 받는 중개업소도 있다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월세로만 받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서류를 떼오라고 해요. 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다음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이자 부인하는 요구 이런 걸 다 아예 떼가지고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그렇게 하면 건물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할 때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저 혼자만 그런 서류 떼오라니까 너한테는 안 내놓겠다고 이렇게 별나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저만 망했어요. 저 혼자만 법 지키고 다 안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망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개업공개사님들이 다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이제 정부에서도 개업공개사 인식이 달라지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처럼 개업공개사 의뢰하면 안전하다. 그래야 중개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낮습니다. 최고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4%에서 8% 정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8%라도 미국에는 중개보수 비싸다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우리는 0.9% 받는 것도 비싸다 해가지고 주택의 경우 0.7%가 일단 최고율이.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례에 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제한법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경기도 조례에 각 시도 조례에 보면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된다고요. 중개보수를. 그게 말이 되냐고. 백화점 물건도 다 정가제인데.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협의라는 말을 삭제했었어요. 경기도 조례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경기도 의회에 폭탄,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때려가지고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서 협의라는 말 다시 넣었어요. 협의라는 말을 뺐다가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협의라는 말 빼달라. 정가제로 차라리 좀 적게 받더라도 50만원에 50만원 깎고 무조건 받는다 생각하면 좋은데 좀 협의하자 나오니까 그럼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해가지고 판결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아야 돼요. 감액청구나 또는 정액청구 더 달라. 그 소송하면 100% 주라 소리 안 해요. 판사들이 0.3%면 0.3% 100% 주라고는 안 한다고요. 조금씩 깎아버려요. 그게 문제죠. 그 개업공개사가 더 받으려고 맨날 소송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협의라는 말이 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좀 억울하지만 개업공개사님들이 모두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말고 높여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이 돈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직거래가 더 많이 늘고 있대요. 심지어 당근 마켓 뭐 이런 데까지도 부동산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뭐 개업공개사 딸랑 계약서 하나 저거 써주고 몇백만 원 받는다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국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일을 많이 하구나. 그 등기사 한 명 저런 것을 다 보자 하고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중개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다가구가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니까요. 다가구 주택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다가구 주택인데 예를 들면 건물주가 전부 다 전세 보증금 다 합하면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억이었습니다. 2억이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업공개사는 주인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손님들한테 세입자들한테 설명해가지고 경매 넘어갔는데 후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측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주인이 속였는데 주인을 강제로 지금 압수하거나 강제 수사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개업공개사가 직접 세대별 주민등록 이런 걸 연락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권한을 놓고 의무만 부과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판사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물론 판사가 그건 모르겠고 그런 말을 직접 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공인중개사법 제25조 1항에 개업공개사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냥 결론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또 문제라고. 지금 개업공개사는 그 정부 생각
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도 이건 많이 건의했거든요. 이게 논문에도 많이 발표를 하고요. 실제 동주민센터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을 예를 들어서 경매 정보지만 가져가도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으로서. 근데 교육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교육공개사가 사기꾼들이 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식 자체가. 이걸 바꿔야 된다. 교육공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주지 않고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주인이 쏘겠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죠. 법을 몰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뉴스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전세 사기 주범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주범은 극소수거든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도 모든 교육공개사가 다 전세 사기 주범이라고 뉴스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431명이 연루됐다고 돼 있고요. 431명이면 0.3%예요. 11만 교육공개사 중에서 1000명에 3명인데도 모든 교육공개사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는다고 주범이라고 나오려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경기도 오산시 월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산에 연수교육을 하러 가보니까 단체 통장인데요. 하나의 단체 통장 뭔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치봐요.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단체 통장 치보시라고요. 저는 단체 통장 만들어봤습니다. 직접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새로 생기면 자꾸 직접 아까 세대별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한 경우 이런 것도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단체 통장 저는 해봤어요. 제가 리치 트래킹 클럽 해가지고 산악회 만들어가지고 제가 회장하면서 산악회 회비 받으려고 통장 만들어다가 단체 통장, 동창회 통장, 예를 들면 칠곡회 통장 이런 게 단체 통장이라고요. 옛날에는 단체 통장 만들기가 쉬웠어요. 제가 농협에서 만들어보니까 그 산악회 회칙이나 배움연구 가져왔냐 묻더라고요.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전세상에 많이 악용되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준대. 요즘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무서에 배움연구하고 회칙 가져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받는 이유는 세금 관계 때문에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 고유번호증을 받아가지고 그 고유번호증 가지고 은행 가면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주인 이름으로 통장을 교육공개사가 다 사기치려고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예요. 무태현이면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에서 주인이 박용덕, 제 이름이 박용덕입니다. 주인이 박용덕이면 박사로서 용기 있고 덕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박용덕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준다고요.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주간 노인보호센터 이런 거는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적용돼요? 안 돼요? 어린이집, 요즘 주인,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노치원,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하는데 낮에 어르신들 그 차 태워 가가지고 놀다가 저녁에 데려다 주고 있는 거 있던데요. 그런 거는 상가 임대차법 적용되냐 안 되냐고요. 어린이집하고. 예? 영업용 건물만 되잖아요. 상가 임대차법이. 영업용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어린이집, 그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거는 상가 임대차법 적용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 임대차법도 적용되잖아요. 주택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민법 임대차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법 임대차가 적용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단체 통장을 만들어 놨다는 게 미리 주인 그 이제 다가구 이게 오산시 월동에 보면 다가구가 약 1200개 동 정도가 있어요. 건물이 주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요. 세입자들이 보면 거기는 무보 지금 가서 알아보시면 무보정 월세 4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동포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무보정 월세 40만 원인데 40만 원 미리 내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라고 해서 40만 원 또 내요. 그럼 80만 원 내고 중개보수 11만 2천 원 해가지고 91만 2천 원 개업공개사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날 바로 입주합니다. 일주일 안에 입주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달 후 정도 입주하죠. 보통은. 근데 여기는 거의 일주일 안에 또는 당일날 입주해요. 무보정 월세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일시사용 임대차, 이행각서 이런 거 적어요. 보조금 넣는데 2년 보장해달라고 안 나가면 돌아오잖아요. 그럼 특이하게 만약에 월세도 안 내고 3개월 넘었는데 안 나가면 주인이 짐 싹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건 특이한 거라고 해요. 그건 특이한 건 있어요 없어요? 월세도 안 내고 안 나오고 버티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놔도 된다. 그렇게 있냐고 없냐고요. 아니 말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말하라고. 예? 그래요? 업지요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죠. 민법에 무효인 법규에 해당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자유구제가 안 돼. 국가 공권력만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한 개 때린다고 같이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받아요. 한 개 때리면 그 증거 수집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무진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직접 하면 안 된다고 자력구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도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된다고 끌어내야 된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끌어내면 안 된다고요. 월세 안 낸다고 눈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돼요. 나무 집에 그거 세주놓고. 어쨌든 이 단체 공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계약하라고 해가지고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라. 그 위임장하고 인감정 매기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오산에 강의를 하러 가보니까 이 MBC 뉴스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 보면 여자 사장님 그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여자 머리 긴 거 약간 모자이크 처리가 나오더라고요. 개국공사님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바지 사장에서 좀 전에 그 자격증 걸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장은 따로 있었고 사장은 이제 사실은 주계보종이죠. 공식적인 용어를 쓰자면. 근데 내부적으로는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그러고 자격증 걸고 한 사람을 보통 소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보셨습니다. 소장이라고 불러요.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소장이 300만 원 월급받았대요. 300만 원 월급받으니까 그 사장 지시를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장, 회장, 소장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월급에 처한다고